예, 태고사의 새발견 161번째 강의로서 언어가 출현하면서 인간은 자연과 결별하게 되었다. 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만 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언어적 사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 사고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언어적 사고는 바로 등 쪽에 있는 그 미주신경이 나중에 이제 배 쪽으로 옮아가서 이 배 쪽으로 옮아간 것이 언어가 배 쪽으로 올라가서 이것이 이제 목 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언어가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언어의 이 성대에 6가지의 뭐냐면은 근육 사이에 이제 신경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연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연과학적 세상에서는 그 확률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확률적 세계관. 그래서 우연히 확률적으로 뭐냐면은 목에 성대에 6가닥의 근육 사이에 신경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대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대가 생기면서 발성이 시작되었고 단어가 출현하게 되었고 그 언어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출현하게 되면서 인간은 스스로 그 언어에 갇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스스로 언어의 의미에 갇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언어의 의미에 갇힌 존재가 됨으로써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도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세계를 나아가게 되어서 그것이 이성작용이 되고 그 이성작용이 다른 말로 정신작용이 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언어에 갇힌 존재가 됨으로써 드디어 자연과 관계되어 있는 나의 연결망이 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연결망이 끊어짐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우주와 지구촌에서 유일무이한 신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유일무이한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고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일무이한 인간의 그 언어 속에 갇히게 되면서 자연과는 결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자연과 결별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영양분은 자연에서부터 얻는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결별한 유일한 종이 되었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세계에 대한 상징성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어떠한 상징에 대한 가상적인 세계가 점차적으로 생각을 깊이 일체유심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형상이 생기고 형상은 모형으로 나타나고 모형은 바로 뭐냐면은
틀이 되어서 하나의 뭐냐면 어, 그, 가상의 세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이 상징성은 맥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 상징성은 맥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 상징성이라는 것은 바로 맥락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맥락을. 예,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자연과 결별하지만 이 인간은 스스로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망 속에 자기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인간은 스스로 에 대해서 회피작용을 가지게 되는 교감신경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토끼라든지 노루 같은 걸 보면 매우 민감하죠. 그리고 원래 생명체는 부교감에 의해서 생존의 목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스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위험이 오게 되면 터치가 되면 모두 스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고도로 뭐냐면 교감시경이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가 회피작용을 가지게 됐는데, 이 회피작용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바로 부들부들 떨게 되는 어떤 현상과 토끼 노루가 가지고 있는 회피작용, 매우 민감한 회피작용, 매우 예민한 회피작용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도 매우 깜짝깜짝 잘 놀라고 가장 예민하고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살이 찌지 않죠. 예, 그래서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을 우리가 장인이라 말하고 그 반대를 우리가 골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골장체질 도표인데요. 그래서 이 예민한 사람, 민감한 사람, 부들부들 아주 회피작용이 빠른 사람들은 그만큼 교감신경이 발달돼서 에너지 소모력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인들은 순간순간 많은 것을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매우 스트레스에 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부교감신경에 있어서 생존과 관계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인들은 저혈압이 많고, 저혈압이 많다는 것은 잠을 많이 자야 된다는 것과 관계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목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놀라게 하면 매우 부작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살이 이 뼈가 얇고 살집이 없으면서 얇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장인을 말하고, 우리가 사상체질에서는 그걸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회피작용과 이러한 것이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아까 미주신경에 있는 등 쪽에서 나와서 그 등 쪽에서 있는 미주신경이 다시 배 쪽에서 그 성대의 6가닥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러한 언어를 출현하게 되는 것이 되었고, 이 언어를 출현하게 되는 궁극적으로 자연과 결별하게 되었지만, 그 자연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공급받고 있는 인간이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질의 문제를 는 그 서로 알려도 알 수 없는 관계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제 존재성에 대해서 노력하자.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 실존주의 사상의 배경은 바로 우리가 언어를 출현하면서 만드는 바로 보살사상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